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에 5년에 걸쳐 최소 5만 명 입당했다는 어제 뉴스룸 보도 이후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교인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날 JTBC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신천지 의혹을 더해 종교의 정치 개입 전반을 특검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가운데 JTBC 보도가 나오자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관련해선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자고 방향을 튼 상황.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필요하다면 2개의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통일교 특검을 자꾸만 회피하는 걸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 신천지와 결탁한 정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검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송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도 모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 중이고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을 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됐죠. 지난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21년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기간 2025년까지 신천지 신도 5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는 이게 내부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JTBC 보도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직접 인터뷰도 했었고 해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당원 가입 명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지역이 일단 나누어져 있어요. 뭐 서울 사당, 신사, 신림, 경기도 군포, 의왕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고 신도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암호명으로 관리를 했던데 그게 뭐 필라테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정당 이름도 쓰지 마라 이제 빨간색 당 뭐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이제 알리고 있는 내용들이던데 자 일단은 이 보도를 다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지금 5만 명이라는 게 그 당 간부에 따르면 최소 5만 명 그렇습니다. 예. 거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가입한 사람들이 다 책임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죄다 불법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필라테스라는 이름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주고받지 말고 녹취 조심하라라는 뭐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날씨 굉장히 춥다라고 아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청와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이 찾아갔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법 통과시키라라고. 그렇죠. 근데 통일교 특검법만 문제가 아니라 왜 신천지는 빼겠다고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통일교 특검 받으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받겠다 그랬어요. 네. 여기 신천지도 같이 붙이자라고 네. 얘기한 것에 국민의힘은 답이 없고 아. 단식 현장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지금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청와대까지 간 건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이 해당 당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나 이제 그 진영별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신천지 수사는 이제 필수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보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은 두 가지잖아요. 예. 통일교 특검에 대한 수용과 공천원금 비리 의혹인데 첫 번째는 일단 무너졌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천지도 필히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단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선호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 지목하는 건 알겠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자신 SNS에 뭐 과거에 나는 그 정당 소속이었을 때 소위 지금 이제 보수 정당 소속이었을 때 일대죠. 뭐 15억이다, 뭐 10억이다, 5억이다, 1억이다, 뭐 그런 금액까지 얘기를 하면서 횡행했던 그런 공천 장사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의 문제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보도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최근까지 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승수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곱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특검 수사로 밝혀져 있었던 통일교 관련된 강제 가입 명단 이런 얘기도 이미 사실관계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이 뽑혔던 대선은 24만 7천 표 정도의 차이였는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이 정교 유착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저는 신천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하고 있다. 그냥 우린 그냥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럼 그 단식의 이유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 신천지는 좀 빼달라는 거죠. 온몸으로 얘기하는데 좀 알아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5만 명 넘는 사람이 이렇게 책임당원 가입했다면 여론 조작이 완전 가능한 숫자잖아요. 가능한 숫자죠. 후보 선정 예. 때부터. 예. 그럼 이건 선거법 위반에 관련 소지도 있고. 진짜 이게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예. 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관련된 뉴스들이 어제 후속 보도로 붙었던 것들이 그 신천지 신도들이죠. 인원을 못 채우면 뭐 불광천에서 오리걸음을 시켰다. 오리걸. 예. 뭐 유격 훈련 같은 이제 얼차려 같은 걸 줬다는 얘기가 될 테고. 와. 그리고 그냥 일반 당원 가입이라기보다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라테스라는 암호명을 쓰고 빨간색 당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는 건 이것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 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은 그러니까 이때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 경쟁했던 게 홍준표 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 신천지 10만 명 가입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복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신천지하고 윤석열하고는 무슨 관계냐? 네.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안 까먹거든요. 대구에 있었던 31번 확진자. 31번까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날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 속보를 제가 해가지고 이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퍼져나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때 지목됐던 게 신천지였고요. 이 신천지 관련해서 그래서 봉쇄 명령이라든지 해산 명령이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 네. 이거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과천 본부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직접 갔잖아요. 현장 지휘를 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이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요? 지금 그거는 그 얘기를 아니에요. 그것만 있을 것 같지가 아니, 않은데. 신천지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비가 됐던 거죠. 음. 그때 당시에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았을 때였고 예. 굉장히 뭐 신망받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왜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큰 위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때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면 이렇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곽지로 퍼져나간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은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천지를 그때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를 굉장히 높인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신도들이 흩어지더라도 그것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역에. 모여있지 말라는 예.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했었는데 그때 답답함을 못 견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사실은 이제 경기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신천지 본관까지 차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당시 총재를 만나겠다고 이런 일이 생중계로 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한쪽은 철천지 원수인 거고 한쪽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만희 이 총재에게 이제 그 검사를 받아라. 당신 검사 받아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실제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그 당시의 국민들한테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신천지 내부에서 거론을 했느냐 이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고위층 신천지 내부의 지도층들이 이 교단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면은 사탄이나 악마쯤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증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압수수색을 막아준 은인이고 이재명은 사탄이자 악마다라는 이제 악에 받쳐 있었던 상황이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몇만 명을 진짜 신천지가 당원으로 가입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낙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건. 네. 예. 그 지금 한겨레 취재 내용을 보면 그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했던 내용 중에 어제 신천지 간부 뭐 A 씨라고 할게요. 조사를 했는데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만희 뭐 총재라고 하나요? 예. 총회장. 이 사람이 뭐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때 총무 대행이었던 B 씨, 이 B 씨가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되면 신천지 망한다. 윤석열에게는 은혜 꼭 갚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세간에 떠돌던 얘기였잖아요. 세간에 떠돌던 얘기가 확인이 된 거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천지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신천지만 그렇게 움직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후속된 보도들을 보면 이미 이름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신천지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핵심 인사들에게 접촉을 했었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 그럼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이게 정당의 민주주의 내지는 종교분리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종교분리 원칙이. 저는 이 사이비 종교의 위법성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 타락한 종교가 정치에 이렇게 큰 영향, 최악의 대통령까지 만들 정도의 영향력이 커진 거잖아요. 저도 윤석열 정부 초기 시절에 코엑스 앞에서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써붙여 놓고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청년 뭐 사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 이름 까먹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참 코로나 때 신천지라는 종교가 되게 타락하고 사람들이 되게 피했을 때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거기 코엑스 앞에서 막 그 무슨 활동이 전도? 그런 활동을 너무 그 강남 한복판에서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와,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가 열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날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간 전에 좀 연결을 짓자면 이건 이제 MBN 단독 보도인데 합수본 쪽에서 신천지에서 정치권 로비 역할을 맡았던 걸로 알려진 모 신천지 총무와 다른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니까 이 대화 내용에도 권성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도가 있어요. 이제 권성동은 통일교도 걸쳤지만 신천지도 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천지와 관련된 유착 의혹은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시장이 최근이었죠.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자기가 이만희 총재를 만나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조직적인 가입이 있었다.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본인이 SNS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 대목으로도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미 일찍이 밝혔던 거기 때문에 점점 뭔가 사실 규명이 되고 있는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소문이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이야기였고 이것이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했을 때도 의심은 했지만 뭔가 확인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내용 확인하려고 사실은 통일교 때문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까지 됐으면 수사기관, 검경 지금 합수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할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앞서 통일교는 말이에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고 통일교의 윤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뭔가 특정이 돼요. 그렇게 연결되면서 김건희까지 뭐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는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핵관 중에 누군가가 여기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또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가를 지불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이 대선 후보던 시절에 말이에요. 네. 유명한 영상이 건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윤석열 어깨에 이렇게 치는 네. 그 영상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직책이 그 네트워크 뭐 어쩌고저쩌였어요. 그게 결국은 종교단체들 직능단체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어머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종교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리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누굴 당선시키겠다, 혹은 누굴 떨어뜨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당선 무효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네, 내란 범인 것도 모자라서 이 모든 것들이 조작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후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서인지 네. 사실 통일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명단을 다워.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형사 조치가 필요하면 우리가 고발 조치도 하겠다. 지금도 신천지 명단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명단 역시도 마찬가지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통일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들이 뭐 상대적으로 역사가 깊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왔던 수건 사업들이 있고 그걸 수건 사업을 푸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정권과 거래를 했던 것까지 나왔고 신천지는 아직 그런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예. 다만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의 녹취 간부와 그렇죠. 통한 녹취록 예. 같은 건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 너무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맞아요. 건데 2020년 7월 말 있었던 네. 녹취예요. 예. 그런 얘기까지만 나온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거론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만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스스로 도려내려는 어떤 의지를 안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단식으로 퉁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단식 가지고 택도 없죠. 당연하죠. 네,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전부 신천지에 들어와 있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녹취, 그리고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전직 간부들의 증언은 앞으로 정교유착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이자영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근우회, 원래는 신천지와는 무관했던 단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출발은 신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쯤에 이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싶었던 신천지 측이 이희자 회장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전도에 성공을 했다는 게 핵심 간부의 설명입니다. 예. 이 신천지가 만든 이 회장의 인물 보고서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지지도, 기여도, 지위에 등급을 매겨놨고 소속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주요 경력들도 쭉 적어뒀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근우회가 이 사실상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할 때 우회로 그리고 위장단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가입 동원의 핵심 인물이죠. 신천지 2인자인 고모 씨가 이 회장을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희자 회장님을 직접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쳤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는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양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다녔고. 예, 양아들이란 표현이 들어가네요. 단숨에 그러니까 이인자와 양어머니, 양아들의 관계가 되고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만큼 이희자 회장의 어떤 정계 인맥이 화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직 간부들의 증언입니다. 지난 2023년이랑 24년도 한국근우회의 어떤 행사 영상들을 보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보이고요. 송석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축전도 많이들 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22년도 1월에는 저렇게 이희자 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것도 공개가 된 이게 바가 언제라고요? 있습니다. 22년 1월입니다. 대선 직전이죠. 대선 직전이요. 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는 성범죄로 구속된 JMS 정명석이나 혹은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사받은 구원파와는 다르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예. 주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행사의 아까 영상이었고요. 예. 이희자 회장이라는 사람, 신천지 안에서는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나 2022년 대선 전인데요. 그 이희자 회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그 이만희 총회장의 오찬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부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예. 또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가 겪은 여러 소송에 대응하거나 조언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예. 신천지의 간부라거나 중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극소수의 인물만 이 이희자 회장의 존재라든지 정확한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걸로 신천지 안에서요? 보입니다. 예, 그 신천지 서열로 한 100명 안에 드는 그 내부 간부 증언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 말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서열상 한 40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지파장들도 이 이희자란 인물에 대해서 또 근우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접촉이라든지 혹은 로비에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건 결국 이희자 회장 본인 그리고 2인자인 고모 씨뿐이라는 게 지금까지 검경 합수본 조사받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공통적인 진술입니다. 예. 한편 이 신천지가 조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의 어제 보도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천지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신천지 전직 간부는 어제 JTBC에 보도된 내용들 내일 합수본에 제출하고요. 관련해서 진술도 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해보면 알겠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그 슈퍼 확진자, 네, 코로나 발생했었죠. 감염자가 막 돌아다닌다. 감염 경로 확인을 하니 신천지 예배당에 예배를 받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밀집 시설에 그 경로 파악이 돼야지만 그렇지. 방역 당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명단 파악을 해야 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는 QR 코드로 출입을 하게 돼 있어서 예. 빨리 그 QR 코드 서버를 그 압수수색을 하자라는 게 경찰이 방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대구지검에 영장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대구지검이 연거푸 2차례나 기각을 합니다. 반려를 합니다. 와. 그래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니까 희한한 답변이 돌아와서 제가 들은 답변은 물론 당시에 법무부에 있는 그 검찰국을 통해서 들은 보고 내용입니다. 네. 정식 보고라기보다 그냥 긴밀하게 저한테만 보고하는 것이죠. 저 하면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말해보라 그랬더니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코로나 진짜 코로나가 무슨 방역을 도와주면은 정부 여당이 유리해져서 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와. 거꾸로 도와주게 된다. 와. 그러니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다. 우리 중립이다.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 예. 있어? 예. 제가 그렇게 그득그득 반문을 했어요. 네. 납득이 안 돼서.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물러나고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서 예. 들어보니 세계일보 단독 야, 보도인데 진실이 나왔죠. 네, 진실이 이겁니다. 건진법사의 자문을 얻었는데 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재도 영매의 한 분이니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 안 좋다라고 해서 윤석열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네. 거야. 건진이 그거 잘 준비돼 있는데 건진의 측근이 그렇게
전원을 전한 거야. 네, 네. 윤석열이는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진에게 조언을 구할 때인가 봐. 그때 건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 그러니까 저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20년 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장관이 되고 한 달 지나서 구정을 앞두고 신천지가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때 신천지가 아니라 그 코로나가 네.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미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도 직무도 안 하고 안 한 있는 거야. 데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 키웠다가 아니에요. 저때 이미 그럼 저런 쿠데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추윤 갈등 이제 그따위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지. 이미 종교단체 이용하는 방법 다 알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저때 이미. 작전이 있었구나. 대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때 대호 프로젝트 가동 아래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대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추윤 갈등 운운하면서 추미애는 무슨 보수의 어머니니 어쩌고 추미애는 뭐 강성이니 어쩌고 헛소리들 하지 마. 이미 정답이 다 나왔잖아. 네. 아니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갖고. 요거 화내는 건 인정이에요. 네, 요건 인정이에요.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네. 그냥 윤석열이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방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당시 우리 죽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화법을 쓰는데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계엄한 건 민주당 탓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럼 아니 한동훈이가 민주당 사람입니까? 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후로 그래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내란이라고 인정되더라도 민주당 탓이다. 그럼 한동훈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네. 그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거는 남겨두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상황을 또 자세하게 들으니까 이해가 또 잘 됩니다. 네. 두 분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매불쇼를 찾아주신 추미애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신천지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신천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은규 변호사님, 네. 왜 또 시무렇게 잘 됐는데? 지금 저도 집중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천지 교인이야? 아니 신천지 얘기하니까 왜 또 시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만희 X 할 줄 알아? 지금 또 댓글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소통을. 네. 댓글 좀 그만 봐. 진짜 소통해야죠. 계속 보고 있어. 국민의 계속 손잡이. 보고 있어갖고. 그거 보다가 주눅 든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지금 주눅 들었어. 아니, 왜 그래? 열린 마음으로 토론 잘 됐잖아. 예. 지금 신천지 이거 크다니까 지금. 신천지 지금. 예, 이거 그래 최대 현안이야 지금. 최대 현안. 맞습니다. 예. 자 신천지 이슈 조미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든든합니다. 신천지 이야기할 때, 통일교 이야기할 때. 신천지 통일교는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지금 그거 어렵게 극복했네. 그걸 또 집어내야지. 설쳐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가요. 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하자는 입장이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웃기죠. 예. 그리고 장동혁이가요.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라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국민의힘 죽이는 이슈야. 진짜입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일단 통일교 특검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네. 일단 이 국민의힘 다 죽이는 단식인데 장동혁은 본인이 죽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일단 단식 투쟁 현장부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아니라고요. 자,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그 의사. 그러니까 간호사 왔다고 저러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 안 오고 간호사 왔다고. 야, 진짜.
아무튼 이제 네,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로. 에피소드. 그리고 또 뭐 건강 해쳐가면서 단식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저는 근데 빨리 건강 회복 차원에서도 단식을 그만두라는 입장이야. 근데 단식의 명분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그렇죠. 박수영 의원도 헌법재판관 뭐 임명한다 그러니까 또 막 그때 당시에 단식했고 맞아. 여기도 통일교 특검 하자는데 또 단식을 하니까 네. 전혀 좀 힘을 못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 왜냐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니까. 네. 민주당이 더 세게 이야기하니까 네. 이건 안 맞잖아. 이거는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맞고 신천지 특검 반대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식 투쟁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국민의힘 죽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유착되어 있을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에 한 대형 물류 센터를 사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나 봐. 그럼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3년 8월에 고양시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를 해줍니다. 대박 터졌죠. 교회 하라고. 네, 신천지 대박 터졌죠. 그런데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12월 26일에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요. 고양시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표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주소 정보를 고양시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신천지 교인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텔레그램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용도 변경 신청 취소한 게 12월 26일이잖아요. 근데 12월 30일에 이렇게 텔레그램이 옵니다. 각 지역별 목표 수만큼 가입 및 주소 변경. 자, 주소지 고양갑 지역은 여기로 주소를 옮기고 고양병 지역으로는 여기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변경 완료하면 주소지 수정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보고해라. 뭐냐? 새로 가입도 해야 되고 당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주소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목표치. 가입 목표치. 교역자 20명, 장년회에는 40명, 부녀회는 200명, 청년회는 250명. 요런 목표가 전달이 됩니다. 네, 요건 정확하게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폭로도 했거든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시로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안내까지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JTBC가 신천지 전직 간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요것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이만희가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국민의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본인 지역에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는데 나는 그 목표를 달성했었다. 달성했다. 가입시켰다. 저게 핵심이야. 그래서 최소로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가입했고 22년 대선 그 전부터도 당원 가입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단식 투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잡기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홍준표가 이거 대박이야. 홍준표가 이미 폭로를 했었어.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신천지 관련해서 페북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내가 대구시장일 때 22년 8월에 이만희 별장에서 이만희를 만났었다.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이만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신도 10만 명을 책임 당원으로 국힘에 가입을 시켜서 윤석열을 도왔는데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와. 이만희가 나한테 와. 내가 들었다. 폭로했잖아. 예. 그런데 야, 폭로했다. 예. 2021년 11월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권성동이가 CBS 라디오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홍준표의 폭로가 이게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이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새로 가입. 그렇죠. 그리고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에 비해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딱 맞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외곽단체.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새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한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빙도 아니고 두 자리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 예. 걸릴지 모르고 자신 있게 됐지? 딱 맞아 떨어지네. 이거는 자백이야. 자백이죠. 아니, 무슨 홍준표랑 권성동이가 짜고 얘기하냐고. 자기들 죽는 이야기를. 이거는 뭐 이렇게 퍼즐이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네. 국민의힘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단식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더 잘 이해됩니다. 단식. 본인도 아마 죽을 맛일 텐데 단식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이거는 뭐 난리 딱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신천지가 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이재명을 죽이고 윤석열을 돕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야.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막아준 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막았어. 왜 막았는지 봤더니 건진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가 막은 이야기를 본인이 또 한 게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또 자랑이라고 얘기를 왜 한마디면은 아니 뭐 이런데 할 얘기가 없어. 왜? 진짜 왜가 없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를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 돕는 이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자꾸 사이비 종교가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부 신도들 규합 이런 거 다 떠나서 신천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 단체예요. 원래 신천지는 통일교를 벤치마킹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가평에 가면 천정궁이라고 이제 통일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리 하나를 두고 그 산 꼭대기에 건물이 딱 2개 보이거든요. 하나가 통일교의 천정궁이고 하나가 신천지의 연수원이에요. 요 2개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신천지에서 문선명의 조카에게서 삽니다. 이 땅을 친인척 관계할 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그 달에 통일교 행사에 이만희가 참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라는 단체 자체가 이제 많은 사이비장 단체였던 이제 뭐 원조격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통일교 이탈에서 분파들이 많이 생기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일교 교리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를 계속 벤치마킹하는데 통일교는 사실상 신도 수는 많지는 않지만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키워졌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는 통일교보다 훨씬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게 됐던 거죠. 국내 신도수. 국내 신도수를.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특별히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캄보디아의 또 ODA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신천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가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도들을 동원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업형으로 접근을 했다면 신천지는 신도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접근한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국내에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막 그 통일교 해체도 진행되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일본의 변호사님들하고 목회자들 일부가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영감상법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개인이 통일교에다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세가 커졌다 보니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서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한국에서는 크진 않은 거예요. 통일교가? 통일교는. 예. 근데 신천지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교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신천지는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물불 안 가지죠. 내 자식을 빼내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단체보다 훨씬 많이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개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해서 그런 소송들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개념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소를 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이게 1번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데 신천지는 신도들을 동원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과천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성전. 과천의 성전. 그러니까 통일교의 가평처럼. 네, 가평처럼. 신천지는 과천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네, 그만한 크기에 크기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쉽지 않겠지. 잘 안 되죠. 안 그리고 되지. 신천지 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 이런 문제들이 지역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불허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걸 풀어야 돼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신천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와서 이사해서 우리 맘대로 해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목표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의원이고 뭐 우리가 다 뽑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우리가 한 일 할 수 있는데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양평을 좀 과천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이 영상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손을 대는 거라면 신천지는 인력으로 바탕으로 한 사법적 리스크 회피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인 건축을 위함. 요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교를 수사할 때랑 신천지를 수사할 때는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면 돼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통일교는 자금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행정적 혜택. 네네. 어떤 사법적 리스크, 어떤 행정적 혜택을 받았는지. 그렇지.를 조금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면 수사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소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쩔 도리 없이 정치 권력을 업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최적화된 놈이 또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 윤석열이는 정치 권력도 업을 것 같고 심지어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일석이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만희 씨가 경북 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치적 색깔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가
한나라당 당원 가입 의혹도 지금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걸 제대로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첫 번째 거 보여드리면 이미 2007년이에요. 2007년에 한나라당에 신천지가 대거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합니다. 10,000명 이상이에요. 2007년 대선 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 문서가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인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진짜 얘기해 주신 칸이 아래와 같이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몇 년이라고? 이게 2007년이에요. 야. 근데 더 올라가 볼게요. 제가 드린 사진의 세 번째 거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의원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3년입니다. 2003년으로 올라가도 2003년. 그런 게 있어. 향후 계획. 향후 계획. 그래서 경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건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2026년인데 2003년, 2007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대놓고 했네 이거는. 전형제 정규 유착이에요. 대놓고 했네. 근데 이렇게 신천지 문제가 많이 벌어져도 여전히 뭐 행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 뭐 그쪽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이 사진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 행사인데 이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예요. 그래요? 이게 작년 4월이거든요. 사진 없나요? 평화야 친구하자. 요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IWPG라고 나와 있잖아요. IWPG. 여기 신천지 단체거든요. 신천지 단체인데 여기 주체에 보시면 사단법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이게 이제 IWPG예요. 근데 서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게 주체로 들어가 있어요. 와 주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IWPG가 신천지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매불쇼에 A라는 단체에서 우리 협업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A라는 단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단체에 대해서 뭐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얘네들은 그럼 내용은 좋은데 뭐 하는 단체지? 라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봅니다. 저희는. 이거 한 번만 검색해 보면요. 신천지 바로 뜹니다. 바로 떠요?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접근을 해왔고 뭐 여성단체가 필요하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뭐 청년단체가 필요하면 청년단체를 조직해서 정치권에 계속 줄을 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끝이다 이거. 끝이야.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하나만 제가 좀 보태자면. 좋아. 보안 수사 좋아 지금. 보안 수사 좋아. 그러지 마. 올라와요. 신인규 변호사. 보안 평론. 보안 평론. 아니 이게 2021년도가 대선 경선 후보자 때잖아요.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이때 3,000원짜리 당원을 진짜 중요해요. 3,000원짜리 당원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받아줘가지고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거를 임시로 운영을 해요. 고 경선 때. 진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3,0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내도 당원 돼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바로 대선에 경선 때. 그래서 요것도 혹시 이런 거랑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는지를 전 반드시 이건 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발본색을 해야 돼요. 야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수사할 때 참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신용 불량자들 좀 제외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비를 요즘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신천지 안에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올인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원은 1,000원으로 왜 낮아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JTBC 보니까 그 당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한가 봐요. 팍팍해요. 그래서 완전히 신천지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 그것조차 내기도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구조들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야 목사님 오늘 너무 잘 보셨네. 그러니까.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